자, 한번 저번 주에 사실 있죠. 네, 어차피 글자 그대로 보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부분이긴 하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자, 가장 중요한 거 늘 얘기하지만 어떤 지문이든 상관없어요.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자, 제가 일문단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든 간에 엄청 강조를 합니다. 왜냐면 일문단은 곧 무엇이다? 당연하겠지만, 중심 소재를 인트로듀스, 딱 소개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결이 잡히면 그 다음 내려가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겠구나 이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갔을 때 두 가지만 조금 기억해주면, 아니면 요거만 좀 훈련해도 상관없는데, 이 1문단 내용이 4문단을 가더라도 기억이 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야 이제 내용 일치할 때 제가 타임어택 같은 거 얘기 많이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요게 다음 문단을 가도 기억이 나야 합니다. 왜냐면 소개가 깨져버리면 그냥 그 다음은 없어요. 네. 왜냐면 이게 돼버리면 나중에 1번 문제를 딱 봤는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왼쪽으로 시선이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지로 끝내야 돼요. 지문이 기억이 난 상태예요. 네. 물론 무조건 보지 마라 이건 아니지만, 한 선지를 정말 몰라가지고 혹은 이걸 봤는데 요약이 잘 안 돼가지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선지 하나씩 보면서 찾는다. 그러면 한 선지당 최소 10초씩 걸린다 치면 한 문제당 50초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여드렸죠. 그렇게 되면 엄청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나야 하기 때문에, 뭐 처음에 잘 못하시는 분들은 써가면서 해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가면 알 겁니다. 써가면서 정리를 해도 막상 문제 풀 때는 안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딱 집중해가지고 들어간다로 접근하셔야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자, 그러면 자, 한 번 더 얘기하고, 자, 두 번째는 단어보다는 문장으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뭐 백성이 중요하다, 뭐 유학자들이 중요하다 이건 알겠는데, 그럼 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혹은 유학자들의 뭐뭐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읽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인물 한 둘셋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한 3명 나오죠. 정도전, 이, 정현교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각각 이 세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 유학자들이래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그 3명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민심을 하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민본사상을, 자, 그렇죠? 백성이 킹갓 제네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통치 기조로 삼은 것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왕은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며 섬기고, 덕성을 갖춘 성군으로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그렇죠? 무조건 백성 섬기고 모범도 돼야 하고, 사랑도 해야 한다. 그리고 백성 잘 살 수 있게 안정시키고 교화해야 한다. 거의 만능이에요. 그렇죠? 또한 백성은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서 통치에 순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 군주의 스탠스와 자, 백성의 스탠스를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철학이나 인문 같은 경우가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나중에 가서 정도전, 이 정약용은 기억이 나는데, 이 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시작했는지 첫 문단을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지금 첫 번째 문단은 아시겠지만 뭐예요? 백성이 주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백성을 굉장히 드높이는 우리가 이제 하던 민본.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 스탠스들이 밑에 3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도전은 민본주의를 어떻게 했고 이인은 어떻게 했고 정약용은 어떻게 했는지. 그럼 질문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약을 처음부터 장황해라 필요 없어요. 피지컬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피지컬을 하더라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객관식이 아니라 이거 서술형 나오면 어쩔 건데. 서술형 나오면 이게 사실 지금 이제 3학년 선배들까지만 해도 비문학을 1학년 때 크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작년 그러니까 2학년 선배들부터 이제 그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2세대고 그때부터 비문학도 빈칸으로 나오더라고요. 장난 없이 짜증나게. 근데 그 빈칸이 합리적인 빈칸이에요. 접속사 넣는 거. 네, 영어인 줄 알았어. 아무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약하는 거 아주 좋다. 너네들이 읽고 나서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 기억하고서 이제 가면 돼요. 자, 앞에 문장 보시면 돼요.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 자, 이러한 관점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는 순간 군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백성도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근데 백성은 솔직히 안 써도 돼요. 왜? 수능이라는 단어가 너무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군주는 뭐 해야 돼요? 그냥 백성 받들고 보살피고 잘 해줘라 이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은 정도전에서도 들어간대요. 그러면 앞에 1문단 했던 말을 정도전 스타일대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자, 가볼까요? 확장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정도전은요. 자, 군주나 관료가 그렇죠 신하들이겠죠.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지닌 것은 지배가 아니라 좋습니다. 자, 요걸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권력에 대한 스탠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즉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자일 때 이들의 지위나 녹봉, 월급은 그제서야 정당성이 생긴다. 오케이. 자, 또한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 왕을 기준으로 왕을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자, 갑자기 백성 드립을 치다가 왕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얘기가 없던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미 왕권 중심은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왕권의 기반이 어디에 있었다? 민심에 있었다. 그래서 백성이 메인인 건 맞지만 자, 그대로 자, 더하기죠. 더불어 민심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자로서 그렇죠. 아까 위에 있던 말 재진술이죠. 군주가 덕성을 갖춘 것이 첫 번째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일문단에서 했던 말 아니야 이거? 그대로 확장이네. 근데 약간 정도전 스타일은 뭐다? 요게 좀 크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을 위하는 관료의 자질 향상 및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편 관료의 비행, 잘못됨을 감독하는 감사 기능의 강화를 주장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약간 감시하는, 그러니까 윗사람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분이 막듯이 윗물 잘 해라 이거겠네요. 그래서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본 민본 사상의 관점에 입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억나는 거는 뭐예요? 읽었을 때 멘탈이 나갈 필요 없어요. 정리하라고 했던 이유가 자, 정도전 일단 지배가 아니라 보살핌을 해야 한대요. 좋아요. 그리고 자, 태도 스탠스 어때요? 자, 봉사자 입장에서 해야 하고 자, 관료들 관리도 해야 한다. 요약은 쉬워요. 그쵸? 이 정도까지는 정리할 수 있어요. 쓰는 거.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
모의고사 풀 때나 실제 비문학 풀 때는 이 부분을 정약용 읽을 때도 기억이 나요. 정약용이 몇 번째죠? 네 번째예요. 그쵸? 마지막이죠? 그때 가서도 저게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서 뭐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해. 그게 아니라 만약에 문제에서 정도전을 요구합니다. 그럼 당연히 시선 바로 어디로 가면 돼요? 두 번째 문단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기억하고 하는 친구들 이거는 진짜 괴물들이에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보더라도 효율적으로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워딩이 여기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하면 되는 거고, 그 워딩이 이해가 됐으면 솔직히 왼쪽 집은 볼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스피드가 붙는 거고. 자,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처음부터 스피드 줄여가면서 읽어라. 네, 눈은 빨리 가는데 머리가 굳어 있으면 단어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은 정도전이 알겠는데 정도전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문단 말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뒷장에 이런 것까지 넣었어요. 요약이 안 되시는 분들. 뒷장 보면 네, 다음 장이죠? 다음 장 보면 네, 그렇게 나중에 했을 때, 그러니까 빈칸 채우는 거에 이점을 두는 게 아니라 맹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지문을 잘 기억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 봐봐, 어떤 연습이냐면 너네가 지금 한 장 딱 넘겼잖아. 그러면 지금 지문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런 상태로 1, 2문단 보면서 채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1번에 들어갈 건 누구입니까? 단어를 완벽하게 쓸 필요 없어요. 근데 백성을 교환 주는 누가 봐도 뭐예요? 지배층이라 써도 돼요 그냥. 왜냐면 자 지문에 지배층이라 단어가 없었거든. 근데 지배층이라 써도 지문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뭐예요?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데 끝! 그러니까 요약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방금 여러분들이 내뱉었던 이 말과 생각했던 워딩이 끝까지 이어져요. 자, 이번도 봐봐. 정도전 알겠어요. 자, 뭐를 갖춰야 한다? 그만한 능력. 그냥 뭐 실무 능력 뭐 이렇게 써자. 필요 없어. 능력. 근데 능력이 안 되거나 비행을 하는 놈들 어떻게 하는데? 참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관료의 스탠스와 왕을 중심으로 한 민본 통치를 중시했다. 끝! 지금 이렇게 정리했지만 말이 좀 더 확장되거나 단어가 바뀌었죠? 이해가 된 거니까. 내 맘대로 바꾸면 돼요. 이거야. 너들 수학 공식 알잖아. 숫자만 바꾼 거야 그냥. 공식은 그대로니까. 정도전이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쵸? 그렇게 스탠스 가져가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넘겨서 이번엔 5,000원짜리 형님입니다. 자, 5,000원짜리 형님이 뭐라 얘기했대요? 자, 5,000원 형님 2는요. 자, 2 역시입니다. 자, 이 말보다 정도전 말 그대로 받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저씨도 뭐다?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민본주의는 무조건 생각한다 이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 손 놓고 봐도 이제 군주 덕성 관계 오케이.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부모 자식의 관계에 빗대어서 보살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줄칠 필요 없죠. 왜? 지금 1문단에서도 똑같은 얘기했어. 2문단 정도전도 똑같은 얘기했어. 이런 거는 줄 안 쳐도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는 특히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군주가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함으로써 실현되며, 교화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약간 경제 얘기를 조금 합니다. 앞에는 조금 없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거 아까 1문단에 있었죠? 네, 1문단에 있었죠. 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또한 계속 제지를 확장합니다.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왕은 백성을 외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우리가 경외감 할 때 느끼는 그 외자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역설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의 역설은 강조입니다. 강조예요. 자, 그래서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비슷하지만 다만 오케이 차이점 살짝 난다. 다만 군주가 저런 스탠스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죠. 함정은 둘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노력을 해야 하는 대상이 달라요. 그렇죠. 정도전 아까 신하들 관료들이 노력하라 그랬죠. 얘는 왕이 노력해야 돼요. 이게 살짝 다른 거예요. 미묘하게 살짝 다른 게 요거. 왜냐면 민본주의라는 거 하기 때문에 지문 대충 알아. 근데 내신 때 저렇게 감으로 푼 애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바닥 가는 거죠. 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이해가 되지만 좀 더 가자면 군주가 잘해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나머지 뭐 나쁘지 않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꾸역꾸역 그냥 정리한다 치면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래서 뭐 백성 잘 보살펴라 이걸 좋아 오케이. 그리고 군주가 잘해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막상 웃긴 게 뭐냐면 나중에 가서는 쓰면서 문제 푸는 게 나중엔 독이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요약하고 썼기 때문에 나는 이해했겠지라고 스스로가 합리화가 돼버려요. 근데 필기를 했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죠. 이거는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다 포함해요. 수학처럼 연산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기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머릿속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돌려보는 게 한번 연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군주 스탠스 강조했다. 정도전이 이런 스탠스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엔 정약용. 자, 후기학자. 자, 저 아저씨는 또 실학 중시하는 사람이죠. 실학. 자, 정약용은요. 이 아저씨는요. 야, 사회적 약자가 나왔네요. 일단 그러니까 애민의 내용이 살짝 다르긴 한데 결은 같네요. 결이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생각해라 이거죠. 근데 미묘하게 다르죠. 근데 미묘하게 다른 거를 서술형으로 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객관식으로 내더라도 말 끝에 바꾸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뭐냐? 그냥 앞에 했던 말 확장 버전입니다. 그냥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는 제가 안 잡았는데 나중에 비문학 보실 때 요 한편 혹은 같은 말로 그런 데가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지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의 내용이 챕터 1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문장이 크게 이어지진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면 앞에는 아시겠지만 백성을 이렇게 보살펴라 이거였잖아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뒤에는 뭐예요? 왕의 스탠스, 백성의 스탠스 이런 식으로 챕터 2가 나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전환 표지랍니다. 저번에 이제 사실적 독해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던 맥락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알고 계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포인트는 스킬이 아니라 아까 제가 시간 들어서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라고 한 이유가 지문을 아니까. 그럼 내가 정말 이런 지문을 읽었을 때 내 흐름대로 갔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라는 뜻이에요. 내용을 보고자 함이 아니에요. 내용은 어차피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근데 어떤 지문이든 간에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과학도 비슷한 구조. 자, 그래서 정약용 아저씨는 백성을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를 해요. 왜? 그래서 백성들한테 뭐 걷어요? 세금 걷겠죠 뭐.
그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백성이 각자의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 오, 백성의 스탠스를 얘기하네요. 갑자기. 오, 조금 다릅니다잉. 자, 수행해야 돼. 그래서 백성에 대한 기존의 관점의 차이가 나왔습니다. 백성이 보살핌을 받는 존재, 우쭈쭈 받아는 존재도 있지만 그걸 받는 만큼 백성도 1인분 역할을 해야지 않겠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가난한 백성인 소민은 교화를 따름으로써 부유한 백성인 대민은 생산수단을 제공하고 납세를 함으로써 해야 합니다. 백성의 역할을 조금 세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뒤에 나오죠. 자, 이는 조선 후기 농업기술과 상공업의 발달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 핵심이 뭐다? 우쭈쭈 받는 게 아니라 백성이 잘 나가야 나라가 산다. 이거예요. 실학주의죠, 대표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 가볍게 정리하면 이랬었다, 어쩌고 저쩌고다 하면서 자,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직히 이제 보시면 또 한 장 넘기시면 자, 4번이 나와 있는데 저렇게 이제 단어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외민, 외민 이렇게 되고 자, 애민은 군주가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뭐한대요? 뭐 보살피고 뭐 이렇게 하겠죠, 뭐 그쵸? 대충 그렇게 쓰면 돼요. 네, 내용 아니까 굳이 저 모범 답안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외민처럼 대놓고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대충 맥락만 맞춰도 돼요. 자, 이것도 뭐예요? 사회적 약자, 아까 뭐예요? 뭐 노약자 등등 있었죠. 아픈 사람 보호하는 것이 애민의 내용이겠지. 대신 뭐 해야 돼요? 유지. 그냥 나라 유지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나라 근간 유지 이렇게 써도 되고, 그치? 단어를 굳이 맞출 필요 없이 내가 이해했던 거. 다만 이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이거는 같은데 다만 역할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정도전은 관료들이 잘해라, 이는 왕이 잘해라, 얘는 백성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이제 나열되는 거니까 하나 채우면 되는 거고 그냥 보고하면 되고 짧으니까. 자, 그래서 핵심은 뭐였냐? 밑에 칸에 이렇게 써져 있죠. 네, 이게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공차입니다. 네, 공차점. 공통점은 뭐 독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역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오른쪽 선택자 한번 해보세요. OX. 약간 변형을 살짝 틀어놓은 겁니다. 그쵸, 딱 봐도 뇌절치는 게 나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자, 1번부터 보셔서 아시겠지만 백성의 스탠스가 나오는 거는 정량용 이유 말고는 없어요. 근데 비판을 내라. 백성은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약간 학생이자 자식 같은 존재예요. 비판을 한다? 헛소리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쵸? 자, 이것도 보세요. 관료가 백성을 감독을 해야 한다? 감독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보살피고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겠죠. 네, 이 정도면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신식으로 나오면 약간 저런 식으로 말을 꼬아서 살짝 꼬는 정도. 근데 지문이 이해가 되면 꼬든 안 꼬든 알 바 아니에요. 어차피 그걸로만 밀고 가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자 비판 있고 자, 그 다음도 보세요. 이는 그죠? 여러분 봐봐. 느낌 빠갔을 거야. 선지 보자마자 이건 지문 갈 가치가 없다는 게 보이죠? 이게 그 느낌이에요. 3번 선지 보자마자 이건 바로 그냥 동그라미 받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정상이에요. 지문 다시 안 가도 되죠? 이게 이제 그 느낌이에요. 지문을 안 봐도 풀 수 있다는 느낌이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약용은 그쵸? 보호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선지 안 가도 돼. 그러면 자 봐봐. 응용을 해보자. 이거야. 솔직히 이거 봤을 때 여기 굳이 지문 갈 필요가 있나요? 이제 느낌 아시면 돼요. 1번 문제 풀 때 지문 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왜 가? 3번이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풀 때 느낀 감흥 중에 괜찮았던 감흥은 기억을 해줘야 돼요. 몸이 기억한다는 게 보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자, 옛말에 그러잖아요. 폼은 일시적이나 클라스는 여전하다. 영원하다. 이거죠? 그겁니다. 자, 외민입니다. 자, 외민 나왔으면 누구 얘기입니까? 5천, 그렇죠. 5천의 형님 나왔죠. 바로 5천의 형님. 네. 그러면 자, 2번 같은 문제에서 지문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의 포인트 두면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풀었고 저랑 잠깐 보면서 다시 했고, 자 1번 백성이 군주에 대해 진위할 앞뒤가 바뀌었죠? 앞뒤가 바뀌었죠? 자 2번 관료의 비행은 누구야? 정도전이죠. 이렇게까지 나오면 정말 베스트예요. 자 3번 부모 자식 끝났어. 군주와 백성을 부모 자식과 아니 저 말이 있는 건 알겠거든요. 심지어 저 부모 자식은 이의가 얘기했어요. 또 그쵸? 그래서 은근히 3번 하는 애들 졸라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야? 외민이라는 단어를 갖다 버렸죠. 이의만 기억하면 전 선 넘죠. 네. 외민은 백성을 두려워야 한다는 건 왜 그렇다? 외민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백성이 없으면 나라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지문에 이런 말도 있었죠. 백성은 군주를 섬길 수도 버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외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쉽지. X가 되는 게 맞겠죠. 자, 4번. 민생이 안정되었을 그만하세요. 자, 이런 말은 아예 본 적도 없어. 그치? 그러면 나 본 적 없는데 다시 봐야 하나?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4번 같은 선지했을 때 지문으로 되돌아가면 지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런 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놓친 게 있나 하면서 다시 보잖아요. 그 빈도를 줄이면 1등급 밑에서 안 내려와요. 네, 끝났죠. 5번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갔어. 자,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봤더니 볼 것도 없네요. 사람 써놨네요. 그러면 대충 문제의 결이 어떤지 알겠네요. 그쵸? 자, 기억 보면 이 문단에 얘기했던 정도전 형님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하얀도 온 세상을 제압하고 나서 천자가 어쩌고 한 거는 신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케이, 핵심 정확. 오케이. 자, 그러면서 임금이 관리에게 책임을 주는 것도 백성을 중요시한다. 이거는 왠지 안 봐도 알 것 같아. 눈으로만 봐도 알겠네. 괜히 줄 쳤다잉. 자, 이의도 볼게요. 자, 청하건대 자, 전하의 모든 것들은 3분의 1 줄이래요. 왜? 이런 방식으로 헤아려서 곡물들도 3분의 1 줄이랍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야.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랑 같이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면서 준비했던 게 10만 양병설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당시 왕 누군지 아세요? 조선시대의 좀 나쁜 말로 희대에 바보왕 둘이 있어요. 이때 왕은 이제 빤스런을 잘 친다 그래서 이제 빤스런 선조가 있었고, 한 놈은 도망 못 가서 땅바닥에 머리 박은 왕, 네, 둘이 있죠. 네, 그렇죠. 선조와 인조입니다. 최악의 왕이라고도 부르죠. 무능력이 끝판왕. 네, 심지어 두 왕의 공통점 뭔지 아시죠? 자기 자식을 겁나 질투했습니다. 선조는 누구 질투? 광해군 질투. 그렇죠. 네, 인조는 소현세자. 그렇죠? 네, 그 청나라 갔다가 오네. 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자 됐고, 자 이것도 보세요. 자, 농사가 흉작이 돼서 가격이 오르는데 수면리밖에 고자고 풍년이 들어 싸다. 그러면 어떻게? 소민과 대민을 얘기하는 거죠. 흉작이 들었던 도시는 소민으로 간주하시면 되고, 풍년이 든 도시는 대민으로 간주하면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소민, 대민을 봐서 알겠지만,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대로 거죠. 자, 기억은 정도전입니다. 자, 정도전은 봉사자. 야, 이건 안 봐도 알겠다. 그치? 봉사자라는 단어가 임팩트 있으니까 이제 뭐야? 보기 문제 3점짜리인데 뭐야? 그래? 오케이? 이런 거 하거든요. 자, 2번 2는 오케이, 나쁘지 않죠. 자, 3번 자, 대민과 소미 정약용이니까 네, 대민과 소미에 따라 납세 부담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주장. 자, 뇌 빼고 한번 해도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브레이크 걸리는 게 원래 맞는데, 자, 4번 기업과 디귿은 바람직한 관리의 모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지문이 떠버리면 지금 시선이 이렇게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복이었어요. 그쵸? 자, 디귿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자, 이 부분 어디 잡으시나요? 보기에서 어디 있느냐? 그렇죠. 아전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이죠.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자, 5번은 뭐예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뇌를 빼고 보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뇌를 빼고 보면.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정답 몇 번 같아요? 여기서 왠지 제가 아까 뇌 빼고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흉작된 데는 소민이고 풍년된 데는 대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여쭤볼게요. 소민과 대민이 정확하게 뭐예요? 소민과 대민의 가장 큰 차이.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소민과 대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지문스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네. 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밑에 뭐 아전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어디냐? 이런 게 이제 약간의 피지컬인데, 자, 중요한 거. 뭐가 좀, 이거 3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3번이 맞아요. 3번이 맞는데, 왜 3번이냐고. 제가 계속 약간 말꼬리 붙잡았던 이유가 그 이유예요. 왜 3번이냐고. 클릭 때 제가 많이 요구할 부분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래 흉작돼서 소민 얘 대민 그래 그래서 치자.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잘 보세요. 경우 수령은 자 관료들은 일단 군포 브레이킹 걸어요. 그쵸 일단. 그리고 청렴한 사람을 골라서 자 어떻게 하죠? 풍년이 든 곳에 가서 구입해 오도록 한 다음에 납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싼 곳에 가서 싹 다 납세를 한 다음에 왜냐면 여기 면포 가게 예를 들어 뭐 100원인데 여기 가면 5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더라 여기서 거더라가 아니라 만약에 100개를 맞춰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00원 500원이 아니라 5원짜리에서 200개를 사는 거예요. 그럼 1,000원이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n분의 1로 나누겠다 이거예요. n분의 1로. 그래서 면포를 구입하는 쓴 돈은 모두가 공평하게 n분의 1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데서 하냐면 싼 데서 그냥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다 해서 바친 다음에 쓴 돈만 n분의 1 하자. 그러면 뭐야? 얘네도 뭐 크게 부담 없겠지만 여기 보시면 얘네는 뭐예요? 거의 20분의 1 혜택이 된 거죠. 그러면 자 그대로 3번은 왜 틀리죠? 맞아요. 백성들에 따라 납세 부담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쵸? 납세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백성들을 약간 구휼하는 느낌이죠. 네, 가르친다기보다도 구해준다는 느낌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선지는 대민 소민이 아니라 이렇게 차등된 상황이 있다고 하면 현명한 관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즉 5번 선지에 대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료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게 포인트지. 대민 소민에 따라 돈 거더라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공평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3번 선지는 인과 자체가 아예 틀려버려요. 네. 이런 문제류가 의외로 오답률이 좀 많은 편이고 내신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면 진짜 미치는 거죠. 근데 요런 게 짜증나지만 네, 디폴트로 작용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결과적으로 뭐다? 관료, 현명한 관료의 사례가 되는 걸로 해줘야죠. 대민 소민으로 뭐 거더라 걷지 말아라가 아니죠. 어차피 내야 할 군포라면 현명하게 하되 백성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대민 소민의 차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라인업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시고 뒤에 바로 네,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쭉 막 넘기면 문법이 보일 겁니다. 오늘 한 거 같은 경우도 뒤에 제가 해설지랑 뭐 지문 요약이랑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하셔도 되는데 늘 얘기한 것처럼 내용이 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봐도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번 주에는 우리가 네 145부터 우리가 가볍게 봤던 게 어디까지 갔죠? 맞아요. 162까지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161 얘기하고 이제 163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화장실만 내가 다녀오시고
다음 주부터는 복수 테스트 봅니다. 물리적으로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되는 시간 한 분에 들어가서 매주 이걸 드릴 거예요. 스케줄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서 모의고사 음식을 제가 모릅니다. 가서 모의고사 풀고 저랑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 보통 1시간에서 기능이 1시간만 돼가지고 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40분을 하는데 그래서 네 이렇게 매주 조사를 하거든요. 와서 수업회 이제 공부했다던가 아니면 필요한 거 이런 거 있으면 특히 중고 같은 경우는 얘기할 게 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나서 네. 하시면 되고 본인 제일 뒤에 제가 이제 시간표랑 영상 같은 거 다 올릴 때 있거든요. 아 이거 뒷장에 나중에 낼 때 성함 번호랑 어머니 번호만 써주시고 계시면 돼요. 제 개인 번호로 들어와요. 핸드폰으로.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저번 주에 우리가 네. 중3 때 했었던 네, 의문이랑 이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했었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161, 즉 교체 하나 빼고 다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보자면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의문, 자, 중3 때 딱 의문 하나 배웠었습니다. 딱 하나 배웠었기 때문에 자, 의문의 개념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제 뭐 장단, 길고 짧고 있다고 안 물어본다 그랬어,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의문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 의문의 변동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은 그렇죠. 발음할 때 네, 발음 비중이 가장 크고요. 간혹 네, 표기도 바뀌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봤을 때 많이 알아요. 네, 교체도 있고 자, 지금 뭐 탈락도 있을 거고 그쵸? 뭐 세 번째 자, 뭐 축약도 있을 거고 자, 첨가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중2 때도 잠깐 보긴 했지만 자, 요 파트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확률 네, 900%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문법 요소, 시제, 높임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기말고사. 그래서 2학기 중간은 보통 중세 문법. 그 다음에 기말은 한글 맞춤법.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문장의 짜임을 제외하고는 네,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문장의 짜임도 나중에 가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했던 게 봐봐. 자, 음끝. 그때 이제 음절 얘기했었죠. 음절은 발음 기준이다. 글자 수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음악. 자, 유음악. 뭐 국외음악. 다 아는 거니까 가볍게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경음악. 개소리 얘기죠. 그래서 교체가 이 음운 변동 전체의 4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네, 진짜로. 자, 그 다음에 탈락은 뭐냐? 네, 자음 탈락 3개, 모음 탈락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축약, 네, 거센 소리 내기 하나. 격음 하나도 하죠. 첨가 뭐 있어요?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끝. 그래서 그때도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내신 때 출제되는 라인업, 내신 때 예시만 살짝 들었지만 겹치는 애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교체만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연맥일 각오로 섞어서 낸다. 막 한 단어나 한 문장의 전체를 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짜증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은 나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가 지금 161페이지가 되겠죠. 자, 경음하는 된소리 대기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그대로 가보자면 자, 경음하는 조건이 그때도 가볍게 얘기하긴 했지만 너무나 이제 간편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제가 요 조건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게 보통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넣는 이유가 뭐냐면 저 조건에만 부합하면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죠. 지구상에 없는 글자 갖다 박아도 다 돼요. 진짜. 여러분들 막 이런 거. 뭐 이거 한다 얘기하잖아요. 발음해보면 알아요. 뒤에 있게 알게 모르게 되는 소리 돼요. 줍줍 돼요. 그쵸? 알게 모르게 줍줍 이게 아니라 줍줍 됩니다. 진짜로. 왜? 비읍, 지읒. 근데 조건 맞으면 다 돼요. 뭐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중학교 때 아마 이렇게 외우시거나 문법 수업 들으면 저랬을 텐데 저게 진짜 기가 막히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외우는 거 솔직히 짜증납니다. 개빡칩니다. 네, 화나지만 저게 본질적으로는 너무 정성이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더구나 재미도 없게 했었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얘기까지는 상관없어요. 자, 이 두 번째가 함정인데 교과서는 여기까지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자,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너네들 베이스이자 피지컬이 좀 필요합니다. 자, 2번은 앞에 전제가 뭐가 붙냐면 얘가 붙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오는 애는 뭐가 될까요? 앞에 게 어간이면 뒤에는 당연히 뭐겠어요? 어미가 돼요. 네. 근데 웃긴 건 뭐냐? 비읍이 없어요. 왜 없냐? 어미 중에서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어요. 받침 비읍 니달이 있는데 초성에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짜증나지만 봐봐. 우리 저번주에 보여드렸잖아. 우리는 지금 이 파트가 의문인데 왜 형태소가 나오고 난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하고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드립을 쳤지만 이 내용이 머릿속에 없으면 틀려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소를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자, 요거는 아예 양치기로 끝내버릴게요. 자, 어간이 나오면 무조건입니다. 어간과 어미 나오면 100이면 100이에요. 얘네 나오면 무조건 서술어 계열입니다. 동사 벌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서술어입니다. 어간, 어미는 서술어 계열 아니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무조건 벌브 계열이에요. 벌브 계열. 뒤에 다 붙일 수 있는 애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갑시다. 서술어의 기본형. 동사 원형이랑은 달라요. 그냥 다를 붙여보시면 돼요. 다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있는 글자 다를 빼면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응용 보여드릴게요. 자, 응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예시로 할게요. 대신에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의 어간은 어디일까요? 덤벼들어 보아라의 어간. 왜냐면 자 봐봐. 우리가 어간이라고 하면 자 이거 말고 그냥 교과서로 나오는 건 뭐 이런 거야. 가다, 먹다 나오면 그냥 앞 글자가 어간 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많아요. 중국에 맞죠? 틀린 거 아니에요. 정상인데 이게 응용이 되어버리면 머릿속이 뽑혀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어간은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서술어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끄트머리만 그 라인으로 깎으시면 돼요.
끝을 머리만 글라이더 깎으시면 돼요. 그게 어간이에요. 뒤에 붙는 거 그럼 싹 다 뭐예요? 어미예요. 덤벼들어 보다 종결어미, 덤벼들어 보고 연결어미, 덤벼들어 보 전성어미. 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예 본질적인 얘기하면요. 어간은 무조건이에요. 서술어당 무조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덤비다, 들다, 보다 디테일로 나누시는 분들은 그건 어근이에요. 완전 뿌리. 단어의 뿌리가 되는 거라서 그거는 지켜야 되는데 어간은 필요 없어요. 서술어에서 무조건 하나 끝에만 깎으면 돼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 거짓말 하겠지만 이게 진짜 있어요. 예시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떠내려가 버렸어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원래 기본형은 뭐냐 이거예요. 어미 다 빼고 어감만 남기던가 이렇게 하면 돼요. 기본형은 뭐 있어요? 떠내려가 버리다예요. 그래서 버리 어서가 붙은 거 이해하시죠? 그러면 떠내려가 버렸어의 어간은 어디까지예요? 그렇죠. 떠내려가 버리까지. 뒤에 붙는 건 다 어미예요. 요게 이제 고1 때 보통 두서 없이 던질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태소 자체가 깨져버리면 저건 진짜 쉽잖아요. 형태소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개념 딱 4개밖에 없어요. 어간, 어미, 어근, 접사.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이 4개밖에 없어요. 이 4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자립 형태소 이거는 품사 기준이고요. 형태소 워딩으로 물어보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어근, 접사, 어간, 어미 4개밖에 없어요. 요게 이제 조금 짜증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또 자 여러분들 자 치솟다의 어간은 어디예요? 치솟다의 어간은 뭐죠? 어간 치솟까지 해요 그냥 그쵸? 네 이것까지 이게 어간이에요. 그러면 어미가 이제 뭐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어미는 그냥 어간 뒤에 붙어서 붙어서 뭐 문법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법적인 역할은 그냥 기능이에요. 기능. 그래서 너네 알잖아요. 뭐 종결 표현을 쓰시든 연결을 하든 전성어미 우리 문장의 짜임 할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끝나시면 된다. 그래서 짜증나지만 이 어간이라는 말을 잊고서 고등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면 문법에서 살아남기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어간이 안 들어가는 개념이 고1 때는 단 하나도 없어요. 중세 때도 어간이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간은 괜찮아요. 이거 다 돌 거예요. 설날 전까지는 돌 겁니다. 네. 설날 전까지는 안 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진짜 농담에 1학기 중간고사법이라 이거 모르면 나가게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어간, 어미. 전체적인 개념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어간, 어미가 서술어 계열에만 붙는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돌아와서 그럼 2번의 규칙 한번 해볼까요? 자, 2번의 규칙. 자, 니은이면 뭐 심다. 이게 되겠네요. 자, 기억. 자, 이거 발음해보면 바로 나오죠. 기본형이 신다라는 거 알고 있죠? 신발을 신다, 양말을 신다. 이해하시죠? 서술어 계열인데 조건 맞춰봤어요. 하시면 돼요. 종결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뭐 이렇게 쓰겠죠? 발음해보면 뒤에 거 다 된소리죠?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니은지 뭐 이런 거 되지 않았어? 발음해보면 바로 알지 않겠어? 발음해보면 바로 아시죠? 안다, 안고, 안쏘, 앉지마. 그렇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뭐 미음? 미음 뭐 감다, 머리 감다. 감다, 감고. 내가 뭐 감겨주, 뭐 감겨 뭐 이상하지만 뭐 아무튼 감쏘, 야 감지 마, 머리 감지 마. 예, 뭐해? 머리 감지. 이게 돼요. 이거나 이거. 그렇죠? 뭐 아무튼
자, 좋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고요. 자, 이런 느낌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1차 폐사가 당합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즉 1학년 내신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줄게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자, 예시는 봤으니까 실전 예시를 쓰겠습니다. 그럼 발음 어떻게 할까요? 신발을 과연 된 소리가 나올까 이거예요. 어이씨! 자, 여기서부터 이제 현타옵니다. 저 친구를 신기다라고 써가지고 틀린 애만 보평고에서만 98명 정도가 됐었고요. 중앙고에서 140명 나가게 했었어요. 신기다라 써가지고 바로 3점 날아갔죠. 헐? 미치냐? 발음하면 신기다 아니냐 이거야. 근데 발음은 신기다입니다. 된소리 쓰시면 안 돼요. 발음 3점, 설명 3점. 그래서 6점 다 나가야 많았어요. 중앙고에서. 왜 된소리가 안 날까? 자, 신기다의 어간이 어디까지예요? 네, 맞아요. 어간이 신기까지예요. 받침이 있냐? 모험답안이 이거였어요. 어간이 신기까지라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모험답안이었어요. 짜증나죠. 신따만 쓰면 괜찮은데 신기, 사동, 피동이 붙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간 자체가 조건에 없어요. 그래서 어간 부분이 안 되면 서술형 건들지도 못할 거고 건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유도 못 쓰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1컷도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제 과학 중점으로 하는 학교들은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애들이 워낙 깡패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잘 보세요. 우평고 예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실제 예시입니다. 특정 학교를 얘기해도 솔직히 문법은 공용이라 다 알아야겠죠. 발음해보시면 알겠지만 발음 다를 거예요. 왜 다를까요? 그렇죠. 한쪽은 된 소리, 한쪽은 된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왜 그러냐? 아까 그래서 제가 Y를 물어봤던 이유가 아까 전지적 작가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걸 쓰라고 시키면 의외로 다 여기서 뇌정지가 화가 버려요. 근데 이제 전지적은 아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쓸 수는 있는데 개념이 터져버리면 아예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내신 때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막힐 때 느낌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걸 빨리 뚫어줘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전부 기본형을 맞춰보면 돼요. 얘는 기본형이 누가 봐도 뭐예요? 껴안다 할 때 안 따져. 얘는 정상이에요. 어간 자체가 부합을 하니까 조건에 부합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어간이 뭐냐? 기본형이 뭐냐? 안다가 아니죠. 알다죠. 기본형.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간이라는 개념, 기본형이라는 개념이 터져버리면 건들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네. 그래서 약간 중3 때, 중2 때랑은 사뭇 살짝 다른.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음은 가볍게 얘기했지만 최소 대립사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살붙는 애들이 나오니까 오이씨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극화되는 파트가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도 그렇게 썩 기분 좋게 들어온 느낌은 아니었는데 저쪽이 유독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했을 때 다른 거는 몰라도 1번하고 2번 있죠. 161페이지에 제가 4번까지는 써놨는데 1번, 2번은 좀 심해요. 많이 심해요. 많이 심해요. 네. 그래서 1번, 2번만 기억해도 사실 내신까지는 네, 거의 한 90%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밑에 주의라고 써놨어요. 사동이나 피동전미사가 결합했다 라고 썼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간 자체가 조건에 부합을 못해서 이거예요. 학교마다 용어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간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 또는 사동, 피동이 결합했다 그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이 조금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때 보여드렸죠. 뭐 화법과 언어가 그러니까 문법 포함이 10문제, 독서 자문이 20문제, 문학이 15문제 이렇게 나왔던 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61은 이럴 때 어차피 걱정하지 마세요. 2월에 한 바퀴 돌 겁니다. 더. 2월에 이제 설날 지나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학교 발표 났지? 1학기 내신 대비 해야죠. 미리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교재가 또 따로 나오겠죠. 정말 완전 진짜 총투리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163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부터는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자, 탈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통 자기가 인지를 합니다. 나 한국인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자음 탈락 3개는 우선 뭐냐? 네, 1번이 다 아시겠지만 자음의 무리들이 단순하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고등학교 가서는 이 친구를 격자음 탈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네들 중3 때 배웠던 음운으로 비유를 하자면요, 쌍자음과 격자음의 차이 알고 계시나요? 쌍자음은 음은 한 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음 끝에 들어가는 교체예요. 하지만 격자음은 음은 2개입니다. 격자음과 쌍자음 차이 알고 계시죠? 이거는 모르면 큰일 난다. 이거는 중3은 버텼지, 그치? 중3 때 했던 거니까. 네, 격자음은 서로 다른 친구들, 쌍자음은 서로 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음은 2개였던 애가 하나 날아가는. 그래서 대표음이 있고 없고 다 필요 없고요. 한국인이면 다 알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엿을 매기는 받침이 딱 3개 있어요. 그 3개만 알면 나머지는 다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봐라. 이거 발음해봐.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 막 할다 이러지 않겠죠? 할다예요, 할다. 그치? 모르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놈 자식이랑 이 친구랑 이 3개예요. 놀라운 점이 하나 보여줄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선배들 뭐 형 누나들 100명 중에 99명 다 발리고 들어가는 계십니다. 레드입니다. 레드. 아유. 하나 더 해줘. 실제 내신에서 요거 나왔어요. 그 알죠? 뭐 묽은 요드 용액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 있죠? 그거예요. 100명 중에 99명 여러분들의 발음이랑 별반 차이 없었을 거예요. 불 따라 했겠죠. 물 따라 했을 거고. 그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만약에 너네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얘가 결국 리을이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너네들은 이제부터 모든 단어를
얘도 닭이 아니라 달로 하셔야 돼요. 헐, 맞아요. 리을 기억의 대표음은 기억이에요. 누가 이걸 붓다라고 누가 이걸 붓다라고 해. 근데 그게 맞아요. 와씨, 욕 나오죠.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얘는 바로 너가라. 얘는 불꼬야. 아, 얘는 붓다인데 얘는 불꼬야. 뭐지? 그치? 이 멘탈 승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나왔죠 지금. 자, 그러면 이거를 빨리 나사를 뺐다가 다시 껴줘야 돼요. 짜증나지만 가볼게요. 아까 보신 것처럼 얘가 나오든 좀 익숙한 얘가 나오든 얘가 나오든 기본형 발음은 기억이 맞아요. 닭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다가 아니라 막다예요. 발다가 아니라 박다입니다. 발음 되게 잘하셔야 돼요. 이거. 이것도 네, 불다가 아니라 북다. 이게 됩니다. 그럼 자, 원칙은 이거 말하는데 방금 뒤에 고를 붙였더니 자, 이제 고로 다 붙여봐라. 아니면 뭐 기로 바꿔볼까? 기? 하면 얘는 다 리을이잖아. 그치? 뭐지? 했는데 이거의 가장 극명한 차이 보여드릴게요. 알아요. 이거 화면 밝기. 밝기 아니에요. 몰바가. 그렇죠? 밝기입니다. 두 개 발음 차이. 이거 전부 내신 예시예요. 시험지 예시입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보통 수업할 때, 문법 수업할 때나 문학 수업할 때는 교과서나 학교 기출 예시 아니고는 안 씁니다. 왜? 기출 예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만 써도 시간 모자라요. 발음 둘이 극명하게 다른 거 이해하시죠 지금? 리을 기억 발음 받침 생각해보세요. 발음이 아니 한국인처럼 발음해. 한국이잖아. 야, 이거는 진짜 대부분 몰라요. 이거는 이해합니다. 얘는 리을이 살고 얘는 기억이 살아요. 희한하게. 맞아요. 리을 기억에서 리을로 살 수 있는 친구가 딱 한 조건인 거예요. 리을 기억은 기억이 변수 없이 대표음이 맞는데 단 어감에서 리을 기억이 뒤에 아무 기억을 만난다. 당연히 어미가 오겠죠. 기억을 만나면 그때만 리을 살려요. 이거 한 조건이 가요. 흑과는 어떻게 때려 죽여도 흑과가 될 수 없어요. 왜? 흑은 어간, 즉 서술어가 아니라서. 서술어 계열만 기본형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학교 친구들이 다 패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만하죠.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디폴트 값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밝기, 밝고, 뭐 맑고, 맑기 뭐 상관없어요. 뭐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온 게 이런 포인트가 됩니다. 얘는 안 되죠. 얘는 누가 더 흑과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발음을 하면 이게 맞으니까. 그래서 요런 차이가 조금 미세하게 있다. 이렇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을 기억은 요게 조금 컸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기억. 리을 기억은요. 다 알아요. 이거 뭐 의식해서 발음하지 마. 자, 와이드 발음 어떻게 하죠? 그냥 편하게 말하셔도 돼요. 진짜로. 넓다예요, 넓다. 네. 얘는 대표음이 리을이 맞아요. 리을이 맞는데 나머지 뭐 니은지는 안 쓰는 이유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자, 돌아서 리을 비읍 중에 얘는 다행히도 조건이 아니라 대놓고 예시를 박아버려요. 유일하게 비읍을 살려야 하는 예시를 대놓고 줍니다. 4개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프레스. 박다. 박다. 얘는 변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넓고 둥글다, 넙둥글다. 자, 그 다음에
넙죽하다, 넓적하다. 널쩍하다 이러지 마세요. 넓적하다. 네. 요거도 있어요. 그치? 이거 말고 다 리얼 살리시면 돼요. 넓다 이런 거. 요거 지금 분홍색 쓴 거 있죠? 이거 말고는 비읍 변수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간이나 이런 것들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얘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고 끝. 그러면 리을 피읍은 왜 나왔냐? 리을 피읍은 얘네 둘과는 결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이거 발음했을 때 발음 못한 사람 없어요. 읍다예요, 읍다.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함정이 뭐냐? 얘가 지금 최종 발음이 읍다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함정이 뭔지 아세요? 유일하게 이거 수능 끝날 때까지 기억하세요. 얘 지금 쓰는 거는 전부 수능 기준이에요. 그렇죠? 예시는 전부 내신인데 자 중요한 거는 내신에 했던 것이 수능에 반영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얘를 자음군 단순화를 쓰면 하나 날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리을이 날아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또 뭐 들어갈 거예요? 네 맞아요. 리을 피읍은요 유일하게입니다. 유일하게 자음군 단순화와 끝이 동시에 들어가는 유일한 대표음 두 개. 유일한 친구예요. 받침이 두 번 바뀌는 유일한 대받침입니다. 얘 말고는 없습니다. 얘만 유일하게.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인데 음절의 끝소리도 먹혀요. 둘 다 먹히는 거 유일한 거.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 요게 조금 컸고요.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의 맹점을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봐봐 자음 세 개 중에 하나 있잖아요. 모음도 있잖아. 이제부터는 뭐가 메인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어간 모르면 나락입니다. 이제 자 두 번째는 뭐냐? 네 히읗 탈락입니다.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돼요. 뒤에 넘기면 이제 하나씩 다 나와서 여러분들 알잖아 이거. 야 페북, 인스타, X, 유튜브 이거 무슨 버튼이야? 발음해보면 알지 않냐? 히읗 없네? 됐어요. 끝. 자 이거 보여. 히읗 없네? 됐지? 자 안 나오죠? 네, 둘 다 안 나오죠? 네, 그냥 어간 히읗에 그냥 뒤에 아무거나 뭐 오면 돼요. 끝. 네, 끝.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네, 그렇죠. 뭐 싫은 사람, 좋은 사람 뒤에 그냥 이응으로 시작하는 애들 오면 끝이야. 그렇지? 자, 3번. 네, 진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했던 학교가 제가 이제 모든 중학교를 다 본 건 아니어가지고 순회중은 저걸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리을 탈락이 사실은 두 개예요. 두 개인데 보통 친구들이 알고 있는 예시가 소남, 바느질 이런 거 많이 아시거든요. 근데 이게 함정이 뭐냐면 자 교과서 때 배운 게 자 첫 번째 조건이 자 서술어가 아니라 단어가 두 개끼리 붙은 거죠. 그러니까 솔, 나무, 바늘질 이렇게 붙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붙는 애들인데 조건이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근데 함정이 뭐냐면 얘는 교과서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진짜 한 줄 이상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봐봐. 자 활 플러스 살 해보자. 뭐 됩니까? 화살이죠. 자 리을 뒤에 씌워놓은 거 이해하시죠 지금? 자 이제 잘 보세요. 똑같이 조건 맞춰볼게요. 붙여보세요. 리을이 나라고 버리다. 안 날아가죠. 야 아무도 화시위, 화솜씨, 화산이 안 그래요.
뭐 화살이면 뭐 불로살이 아니야?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되는 게 극히 일부라서 소나무, 바느질, 화살 이거 말고 뭐 있어? 뭐 마소? 뭐 별거 없어요. 안 되는 게 약 5배 더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불변하게 불변으로 먹히는 애들은 뭐가 되냐? 얘입니다. 아, 또 나왔어. 비읍은 받침 비읍이에요. 네. 당연히 뒤에 오는 건 어미겠죠. 네, 어미겠죠. 근데 아니까지 안 썼는데, 자, 봐봐. 살다, 붙여봐. 발음해봐. 살다의 니, 살다의 비읍니다. 살다의 시오. 그럼 너네 생각하는 그 발음 나와. 그치? 살다 사니, 살다 삽니다. 살다 잘 사쇼? 네, 그 발음 쟤는 변수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어간 어미가 붙어요. 히읗 탈락도 알겠지만 좋아요 싫어요의 기본형 뭐예요? 좋다 싫다요. 그래서 서술어 계열에서 그렇거든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그 자음 탈락 요게 가장 크고요. 1번, 2번이 자음 탈락이죠. 자 3번은 이제 의탈락과 동일 모음 탈락. 그렇죠? 자 요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요거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 해볼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그럼 네 번째로 하겠습니다. 자 의탈락이죠. 의탈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간이 으로 끝나면 돼요. 담그다 담그, 잠그다 잠그 이렇게 끝나면 돼요. 이해하시죠? 따르다 따르 이렇게 끝나면 돼요. 그래서 뒤에 편하게 할게요. 아빠 혹은 엄마 붙이시면 돼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바로 갑시다. 자 어간 기본형이 따르다니까 R을 붙여볼게요. 자 이러면 자 보이시는 그대로 자 조건 맞춰졌죠? 맞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리세요. 자 초성에 이응 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대로 날리시면 돼요. 그럼 너네가 생각한 그 단어 나와요. 잠그다 잠가.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의탈락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장난질 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품사 우리 중1 때 진짜 지나가듯이 배웠던 것 중에 불규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가끔 엿을 매길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죠. 여러분 다르다에 아 붙이면 뭐예요? 아무도 다라라고 얘기 안 해요. 달라라고 얘기하지. 그럼 그 친구는 의탈락이다 아니다? 아니다. 의탈락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얘를 의탈락 시켜버리면 이렇게 돼요. 이런 애들이 불규칙이. 얘는 규칙이고 얘는 이제 이상해졌죠? 불규칙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네, 1학기 내신에 나온 건 아니고 막 품사로 던진 학교 중에 이제 뭐 늘거나 이런 식 경우는 나와요. 근데 학교마다 좀 차이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의탈락은 이 조건만 부합하면 그냥 을을 날리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는 예시는 크다, 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만 좀 기억하시면 끝난다. 변수도 없다. 네. 아시겠죠? 자,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음 탈락은 보통은 편하게 할게요. 아빠, 엄마 탈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 탈락이에요. 어미 탈락이에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요겁니다. 가서, 서어서. 자, 그럼 함정. 앞에 아가 날아갈까? 뒤에 아가 날아갈까? 의탈락 생각하시면 돼요. 의탈락은 어디가 날아가냐예요. 그렇죠. 앞에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탈락은 전부 앞에 가라. 요렇게 이제 가볍게 잡을 수 있는 게 이 정도. 그래서 아까 오늘 같은 경우는 어가노미가 갑자기 훅 들어와 버리니까 예,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뒤에 보면 이제부터 164, 165,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널뛰기 해가지고 사이소리는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끼고 바로 이제 170 다음 주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가넘이랑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게끔 네, 진행할 수 있는 올라운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주에 네, 과제 해가지고 네, 오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리닉 쓰셨으면 앞에 박스에 투척해 주시면 제가 접촉하겠습니다. 네, 클리닉 종이 체크하시고 내주시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고생들 하셨고 자, 빠지거나 조금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 제 번호 혹은 클릭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